이거를 여러 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상품 소싱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시고, 상품을 소싱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기 전에 한번 돌려보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매에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광고비나 마케팅적으로 드는 시간이나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껴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인풋을 넣어드리고 스스로 아웃풋을 내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금 하던 일 모두 멈추신 후에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실행하시고 적용하셔서 매출의 앞자리가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형을 가르쳤어요. 상품을 등록한 지 2달 만에 단 한 개의 상품으로 매출 600만원을 찍고 광고비 10만원으로 200만원의 매출을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광고를 돌린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하루에 한 5천원에서 8천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의 본전 로아스는 580%예요. 1900%면 거의 3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아스, 즉 광고 수익률이 580% 밑으로 떨어지면 역마진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1900%면 3배의 이익을 냈다라는 의미겠죠. 저희 교육 내용을 테스트를 해볼 겸 시장조사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 판매까지 기획해서 업무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해줬던 다른 크루원분은 하루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꾸준한 매출을 내곤 하십니다. 이 상품이 마진 40%가 넘어서 사실 진짜 부러웠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CS가 조금 힘들다고는 하시지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바로 가치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쉽기도 하고 상품 소싱부터 판매까지 과정이 정말로 재밌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라는 것 자체가 정말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유레카를 외치면서 바로 실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상품만을 판매하면 망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마치 지나가는 여자에게 오늘 저랑 한 침대에서 잘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대뜸 누군가가 자기 상품 좋다고 들이밀면 좋으신가요? 그래서 요즘 구매대행 시장 상세 페이지를 보면 스토리텔링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셀러분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아직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블루오션인 것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도 50개씩 가구매하고 고객 리뷰가 50개, 100개, 200개 넘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었어요. 저는 초고효율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인 찬스로 10개 정도만 진행을 했고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 하나도 안 팔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품이 괜찮아 보이면 장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매 확률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10만원을 광고비 10만원을 태웠을 때 수익률이 극심한 이유는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의 고객을 내 상품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10만원을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품 하나 판매했을 때 마진 금액은 보수적으로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매대행 평균 전환율이 1%라고 가정을 하고 10명이 구매를 했다면 20만원의 이익이 남죠. 1%면 10명이죠. 그러면 마진이 2만원이니까 2만원 곱하기 10명 하면 20만원의 이익이 남는 거죠. 하지만 전환율이 딱 1%만 더해져도 순수익은 40만원이 됩니다. 즉 전환율이 2%라면 순수익이 2배가 뛴다라는 거예요. 내 상품이 좋다고만 고객에게 어필을 하면 1000명 중에 10명이 구매하지만 상품의 가치와 고객이 얻는 이익을 어필하면 20명이 구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품만 판매하면 망하는 이유 아시겠죠? 마케팅 능력이 광고비에 나가는 돈을 수백만원 아껴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치를 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객이 얻을 이익을 판매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이 특징과 장점이 고객에게 주는 이득을 알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책 마케팅 브레인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구매 대행에 적용할 수 있게 이론화를 시켰고 실제로 잘 적용하는 크루원분들은 대부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중요한 2가지만 일단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3가지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상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타적 가치. 브랜드 심리학자 김지연 교수님은 마케팅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들을 각각 기능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징적 혜택 등등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능적 가치는 제품의 기능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쉬 전동 드릴을 쓰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의자를 조립하는데 막 드릴이 강하긴 한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무서웠었는데요. 2번째 나사를 끼울 때 제가 잘못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끼워져서 빼려고 했다가 이게 힘이 너무 센데 힘 조절은 안 되니까 나사 홈이 다 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기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토크라든지 모터라든지 무선 충전 드릴이라면 배터리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다 기능이 될 수 있겠죠. 속도 조절 기능이나 드릴의 자석 기능이 있어서 나사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준다거나의 그런 기능도 고객에게 이득이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품을 소싱하면 되겠죠. 이런 불편함을 살려서. 자, 이 제품의 기능적인 가치를 상세 페이지에서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곧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타사 제품들이 뻔하게 토크, 모터 같은 것들을 어필하고 있다면 이런 속도 조절 기능이나 드릴이 자석 기능이 있다라거나 디자인이 되게 좋다라거나 드릴을 잡기가 편하다거나 부가적인 기능이 존재하는 상품을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에 명시를 해보세요. 누르는 힘에 따라서 힘 조절이 가능해서 나사가 갈리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기능적 가치를 어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이 없으면 고객은 어떤 불편을 겪는가? 힘 조절 기능이 없다면 제가 의자를 조립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이런 문제 발생 지점들을 캐치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감이 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2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하는 건데요. 경험적인 만족을 뜻해요. 경험적인 이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캠핑용품은 당연히 경험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군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텐트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텐트를 판다면 당연히 텐트 기능보다는 경험에 맞추는 게 좋겠죠. 텐트의 내구성, 방수 기능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죠. 텐트의 공간 활용이나 수납 공간 같은 이런 경험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어필을 하고 캠핑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등산과 병행하는 백패킹하는 사람들이나 프로 캠핑러들은 기능적 가치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날씨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나 텐트 내구성은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연인끼리 캠핑을 간다. 근데 날씨 안 좋은 날에 가고 싶어 하겠나요? 네,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고객은 리뷰를 달아줄 확률이 높아요. 또는 지인에게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품의 경험적 가치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세 페이지에 경험적 가치가 잘 표현된 리뷰를 첨부하는 거예요. 리뷰가 없다고요? 지인을 동원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상품을 노출시키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서 빠르게 리뷰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품이 막 이틀에 하나 또는 하루에 하나 정도 팔리면 효자 상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고객에게 효과적인 상품 사용법을 만들어서 한번 전해보세요. 문자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효과적인 상품 사용법을 드리겠죠. 설명서나 가치를 인지시킬 수 있는 카피라이팅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고객님, 단 3분 만에 습득하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한 설명법을 드릴게요 라거나, 고객님 평소에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요, 이런 데다가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라는 식의 멘트도 추가해 준다면 당연히 구매에 대한 경험적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경험적인 만족이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경험적인 만족이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경험적 가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경험적인 만족이 중요한 상품군을 소싱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능적 가치가 중요한 상품군이라도 기능이 고객에게 주는 이득을 전달함으로써 경험적인 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극대화 시켜주면 돼요. 자, 세 번째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 사용 경험이 담긴 리뷰를 상세 페이지에 담으세요. 진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리뷰가 달렸다 그러면은 그 리뷰에 지인을 동원해서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리뷰가 상위에 뜰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쿠팡에서 리뷰가 상위에 있으려면 사진이 많이 첨부되어 있고 글이 길수록 상위에 올라가게 돼요. 고객이 내 상품을 봤을 때 이거 좋겠는데? 라고 자동 판단이 되게끔, 자동적으로 좋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상징적 가치입니다. 이것도 자동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제품의 상징성을 입증하는 요소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상징적 가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량 1위, 압도적인 리뷰 1위, 네이버 1위, 브랜드 대상 수상 이런 것들 보셨죠? 1위라는 건 신뢰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특허를 받았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인정한 상품이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 또한 같습니다. 서울대 의자 그런 것들도 상징적 가치가 좀 포함된 거겠죠. 상품의 매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상징적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어필하면 자칫 자기 자랑만 하는 업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근육맨이 팔뚝을 들이밀고 내 근육 만져봐 개쩔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제 팔은 얇지만요. 죄송합니다. 자, 1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리뷰수 1위를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리뷰 개수에서 이길 수 없으면 평점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4점, 8점 이상 평점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유지를 하거나 하기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4.8점을 만드시거나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1위를 어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신뢰를 입증하는 요소를 나열하겠다, 고객한테 신뢰를 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징적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상징적 가치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려면 희소성을 부여하면 돼요. 한정 수량 전략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 부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좋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다만 요즘 소비자는 성능 대비 효율을 가성비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작정 싸게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렴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 대상 기준점을 두고서 저렴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를 보시면 우리 제품 하나면 피부과 10번 갈 돈 아낀다고 어필을 한다거나 이 운동기구를 사면 100만원 이상의 PT 값을 아낀다거나 라고 이제 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외에도 기간 한정 할인, 수량 한정 할인, 1+1이나 2+1 이런 것들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싱한 상품에 만약 매력적인 구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퍼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명분을 부여해서 몇만원 상당의 사은품이라는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세요. 그러면 되게 효과적일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타적 가치예요. 이타적 가치는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이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사용하면 당신은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당신은 동물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인쇄는 뭐 보육원에 기부된다. 아니면 진짜로 막 자선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타적 가치는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서브 가치로 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메인 가치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지퍼백, 야채 보관 지퍼백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와디지에 보니까 지구를 지켜백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보호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타적 가치를 부여한 상품군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가지의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타사가 가진 가치를 분석해 보시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소싱하러 가보세요. 그리고 소싱에만 그치지 마시고 상세 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5가지의 가치는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품에 입히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입히시면 돼요. 자, 어때요? 좀 유레카를 외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를 여러 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상품 소싱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시고, 상품을 소싱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기 전에 한번 돌려보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매에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광고비나 뭐 마케팅적으로 드는 시간이나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껴줄 수 있어요.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번 잘 들여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 잘 마케팅적으로 잘 구축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쇼핑몰을 하는 데는 그냥 잘 해놓으니까 관리를 아예 안 해도 순수익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런 거에 인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매출과 직결시킬 수 있는 영상을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바라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